네, 이슈 플러스 시작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까지 받았지만 반성은커녕 법정을 모욕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단호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문소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소란을 벌인 건가요? 네, 지난 19일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들은 이제 사전 허가도 없이 재판에 들어와서 실내 관계인 동석이라는 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형사소송법상 실내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직권남용이라고 법정에서 소리를 쳤고요. 재판장이 퇴정을 명령을 했지만 계속 소란을 부리자 감치 대기를 시켰습니다. 이들은 끌려나가면서도 감치해 주어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서 감치 15일을 선고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누구십니까? 11월에 공동 시청이니까 김영현 장관의 이야기하는 왜 오신 겁니까?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는데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감치 장소가 서울 구치소였는데요. 네. 이제 신규 입소자를 받을 때는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 입력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이들이 이제 답변을 거부하자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보완을 요청을 한 겁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이제 곤란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집행 명령을 정지를 했고 결국 4시간 만에 풀려나게 된 겁니다. 석방 내 이들은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꼼수를 자랑을 했고요. 자신들을 감치한 그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서는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 행태를 보였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네. 집행 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가시죠. 이렇게 된 거. 이하성 변호사님께서 이제 진술을 안 하시니까 저도 진술을 안 했고요. 그래서 판사한테 내 이름 모르냐고 했더니 모른대요. 이진관이 너 죽었어 이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네, 이하성 변호사는 지난 금요일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도 나왔는데요. 이제 감치 처분을 내린 건 이진관 재판장이고 김용현 전 재판 그 담당은 지기현 그렇죠. 재판부거든요. 그런데 본안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제 자신들의 감치 처분을 언급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해서 감치를 집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검사를 감치해 달라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혹시 뭐 이 사건 관련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발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네, 법정을 농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원이 좀 조치를 엄격하게 취해야 되는 것 같은데 법원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이제 욕설,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이제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변호사협회에 이제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진관 재판장은 오늘 재판에서 이제 구치소 요건에 맞게 서류를 보완해서 감치 명령을 이제 재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하는 법정 모욕 행위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증인신문 이후에 퇴장을 할 때 방청객 중에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고 나간 것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재판장이 이들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요. 네, 이제 4시간 만에 석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하는 건 원래는 처벌받아서 안 될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렇죠. 제도인데 이제 지금 감치는 현행법처럼 그
바로 구금을 해서 구치소에 인계를 하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재판을 봤을 테니까 혹시 이런 상황을 이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당사자들 중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그런 경우들은 간혹 있고 네. 예, 그랬지만은 변호사들이 그렇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일종의 사제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법정과 재판에서 절차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신성시 여기면서 그 과정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변호사라는 자격과 역할의 아주 본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을 벗어던진 다음에 마치 거리의 난동처럼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질서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판장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네. 또 심지어는 그것을 또 나와가지고 자랑처럼 이야기한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변호사들의 일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조 3륜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과 변호사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차원에서의 이런 깊은 유감과 법적 조치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지만 네.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필요해요. 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사법 절차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약속,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품위들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리지만 또 변호사협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변호사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감치를 집행해야 되는 구치소 측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다면서 감치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뭐 변호사 신원이야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신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원 확인 못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점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인을 감치할지 말지 여부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를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끼친 경우에 감치를 할 수 있고 네. 그건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사실 구치소는 그 감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해서 수감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구치소의 변명에 따르면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은 사이트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처구니 없네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행정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자신의 신원을 얘기를 안 하는 법정 소란 인원에 대해서는 감치를 못 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감치가 필요할 만큼의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자기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 알리고 올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네. 지금 이런 행정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사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감치의 집행 자체를 거부한다는 게 이게 네. 구치소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하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무부 차원에서도 교정당국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감치 재판이 실효성 있는 절차들을 막는 잘못된 규정이나 해석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법정 모독죄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기소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네. 감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현행범처럼 즉각적인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름 연락처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없으면 감치를 못한다라는 식으로 구치소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감치 제도를 구치소가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땅히 감치돼야 될 변호인들이 풀려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서 재판관을 비난하고 막말 같은 걸 한 것이죠. 사법부 권위가 이 정도까지 언제 떨어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 떨어진 권위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법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적용을 통해서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는 이 많은 갈등들을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갈등을 다루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사회 구성원들이 존중하는 것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호인들이 심지어 변호인이라는 자격 자체가 그 법적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그것을 수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변호사들은 매년 변호사 대회를 하는데 이름이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와 수호를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심지어는 변호사들조차도 자신들이 법률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정치적인 진영, 정치적인 논리, 혹은 정치적인 동원을 위해서
이렇게 법정을 무너뜨리거나 법정을 무너뜨린 행위를 오히려 옹호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이거를 오히려 옹호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법정 출신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결국은 이제 이 사법부의 기능이 망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들이 직렬적인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만 하게 된다면 남은 거는 폭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결국은 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재판 절차 자체 그리고 사법 질서 자체를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또한 사법의 헌법적인 기능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헌법적인 훼손 조치, 헌법의 훼손 조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들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다시 감치를 집행한다고 밝혔으니까 다음 상황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